안녕하세요. 보름달 향기 채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많이 행복해져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상에 소박한 이름을 가진 순수한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순자. 어디서든 흔히 들을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순자의 얼굴은 수줍음과 생기 가득한 얼굴로 보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여인이었습니다. 순자의 남편 또한 지긋한 사랑으로 그의 아내를 사랑하여서 마을에서는 인꼬부부로 불리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의 결실인 아들 진수가 태어나자 두 부부는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했습니다. 순자의 소박한 웃음과 갓난아이 진수의 웃음은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지요. 소박한 작은 집이지만 남편과 아들과 함께 보내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비록 가진 것 없고 남편이 벌어온 작은 돈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그녀는 늘 얼굴에 웃음을 채우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독대에 정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가족의 무사 안녕을 소망하며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하는 전형적인 시골 아낙네였습니다. 순자의 남편 또한 가진 것은 없었지만 지극히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뿐인 아들 진수를 극진히 아꼈고 그 누구보다도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터로 향하던 남편은 순자를 꼭 안아주면서 오늘은 당신 생일이니 내가 일 끝나는 대로 고기를 사올 테니 저녁은 기다려서 같이 먹어요. 여보 사랑하오 이 말을 남기고 남편은 일터로 행했고 순자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서 막 도를 넘긴 진수를 업고 걱정. 어린 마음으로 멀리 동네 밖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어둑어둑 날이 저물고 어둠이 깊어질 때 공사장 동료가 허겁지겁 뛰어와 숨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수 엄마 박 씨가 오늘 사고가 났어요. 병원으로 옮기기는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빨리 병원으로 가라고 이야기할 때 순자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진수를 업고 달려갔지만 끝내 남편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하루아침에 어둠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떠났고 그녀의 품에는 어린 아들 진수만 남았습니다. 아직 전내가 가시지 않은 진수를 안고 순자의 눈에서 눈물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의 인생은 아들이라는 이름 하나로만 이어졌습니다. 이대로 삶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런 것도 모르고 방긋방긋 웃는 진수를 보며 그녀는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묵묵히 하루하루 눈물을 숨기며 살아갔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김밥을 말고 어린 진수를 업고 시장에 나가 팔고 저녁에는 청소일을 나가 돈을 벌었습니다.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온몸이 아파도 그녀의 마음속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새끼만은 공부시켜야지. 진수 아빠 나 잘하고 있는 거죠? 당신 먼저 하늘에 갔지만 우리 진수랑 나 꼭 지켜줘요라며 어떤 험한 일도 순자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진수 엄마는 진짜 대단해. 그 어린 아들 하나 키우면서 저렇게 꿋꿋하게 사네. 그녀는 그 말에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눈물이 늘 붙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아들의 자는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진수야 너는 꼭 성공해야 한다.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너만 잘 되면 돼. 아빠도 하늘에서 널 지켜주실 거야 라며 하루하루의 고단함을 이겨나갔습니다. 시간은 흘러 아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진수는 공부를 잘해서 늘 순자의 기쁨이고 자랑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새 옷 한 벌을 사주며 말했습니다. 이 옷 입고 학교 가거라. 너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녀는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했지만 아들의 성적표를 볼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늘 일터와 진수에 대한 기대밖에 없었습니다. 청소 아줌마, 식당일, 공장 잡일, 시장 장사한 해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순자의 얼굴은 웃는 얼굴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어느 해 겨울 지하철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쉬셔야 합니다. 한동안 일하지 마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쉬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녀는 부목을 맨 채 다리를 절뚝거리며 다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렇게 버티는 법을 배워온 인생이었습니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누가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야 했기에 진수가 있었기에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아들을 깨우고 출근길 버스를 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괜찮을 거야. 오늘은 조금 나을 거야. 아들 진수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던 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도와줬나 봐요. 우리 아들이 해냈어요. 그녀는 그날 저녁 값비싼 소고기를 사서 진수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동안의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쳐갔습니다. 아들인 진수가 엄마인 순자의 두 손을 꼭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저 키우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내가 성공해서 엄마 집도 사드리고 평안하게 잘 모실게요.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그동안의 모든 고생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떠나는 아들 진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잘 가거라, 내 새끼야, 이 엄마는 괜찮다. 하지만 그 버스가 멀어질수록 그녀의 세상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식탁의 밥그릇은 하나로 줄었고 방 안의 공기는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그녀는 그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수만 잘 되면 그게 내 복이지. 몇 해 뒤 아들 진수는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부잣집 외동딸인 윤희를 소개해 주었고 진수와 너무 잘 어울려 보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 진수도 고생 끝이구나. 하지만 결혼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올수록 그녀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자신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부잣집이고 내 아들이 저렇게 행복해하면 됐지.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곧 그녀의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햇살은 부드러웠지만 그날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순자는 오래간만에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낡은 화장대 위엔 몇 개 되지 않는 화장품들이 있었습니다. 거칠어진 얼굴에 스킨과 로션을 바르고 그 다음엔 언제 발라보았는지도 모를 파운데이션과 립스틱을 발라보았습니다. 화장대 거울에는 순자가 보기에 왠지 낯선 여인이 보였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참 곱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삶에 지친 중년 여성의 얼굴에 주름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상견례인데 신경 써서 가야지 하고 그녀는 헌 옷장 속에서 가장 멀쩡한 검정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옷이었지만 다림질을 해놓으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화장을 하고 옷을 입으니 지나간 시간과 먼저 간 남편. 생각에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그동안 고생했어. 오늘은 진수의 상견례잖아. 진수 키우느라고 고생했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시내 호텔이었습니다. 그녀는 호텔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딘가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윤희의 부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멋진 정장 차림, 단정히 손질된 머리를 보고 순자는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공손히 모아 인사했다.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부족한 집안인데 이렇게 귀한 따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에 윤희의 어머니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아니에요. 뭐 인연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하지만 그 웃음은 환영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순자의 옷깃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어디서 저런 옷을 입고 왔을까라는 말이 눈빛으로 흘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윤희의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아, 우리 딸이 성격이 좀 세서요. 그쪽 아드님이 많이 맞춰주셔야 할 겁니다. 그녀는 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우리 진수는 성실해서 뭐든 잘 맞춥니다. 어릴 적부터 착하고 부지런해서.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윤희의 어머니가 중간을 자르며 진수에게 물었습니다. 아, 진수는 지금 무슨 일 한다고? 예, 지금은 회사를 다니지만 조만간에 준비를 해서 창업을 할 생각입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윤희의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창업이라고? 그건 좀 위험하지 않나? 윤희는 안정적인 게 좋은데.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진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렇죠 뭐 조금 힘들어도 젊을 땐 고생도 사서 하는데 준비가 되면 창업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생이라 저희 딸은 고생이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저희가 아주 곱게 키웠어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귀하고 곱게 키웠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무척이나 차갑고 순자를 본인들 집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무언의 항의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듣는 순자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가고 그런 순자의 마음과 다르게 진수는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순자의 가슴을 더 갑갑하게 만들어갑니다. 테이블 위에 음식이 나왔습니다. 서양식 코스 요리. 그녀는 포크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먹는 거지? 아들은 재빨리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이렇게 드시면 돼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윤희 부모의 시선이 그녀의 손을 향해 있었습니다. 삶의 고단함에 지친 순자의 손은 거칠고 굽어 있었습니다. 윤희의 아버지가 말을 꺼냈습니다. 진수 어머니, 평소에 이런데 자주 못 오셨죠?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예, 뭐 가끔은. 그때 윤희의 어머니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진수야. 어머님 너무 솔직하시다. 요즘은 시골분들도 다 이런데 오시잖아요. 그녀는 잠시 웃어보려 했지만 입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그런 부모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핸드백을 매만지며 입술을 깨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진수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엄마 괜찮죠? 순자는 그 한마디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괜찮지. 엄마가 어디가 불편하겠니?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포크를 놓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윤희의 어머니가 물컵을 들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윤희는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할 생각이에요. 요즘은 여자도 자기 커리어를 쌓아야죠. 아, 요즘 아이들은 결혼하고도 다 직장에 다니잖아요. 그녀는 순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어머니는 미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윤희가 워낙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진수가 집안일을 다 해야 할 거예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가슴이 차가워졌습니다. 내 아들이 윤희랑 결혼하면 전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녀는 찻잔을 들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찻잔 안에 물결이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마치 그녀 심장의 떨림 같았습니다. 윤희의 아버지가 말을 덧붙였다. 사실 우리 집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위는 곧 아들이에요. 진수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제 회사에서 저랑 같이 일을 했으면 합니다. 그럼 창업할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유능한 사위가 제 옆에 있어 준다면 정말 든든할 것 같습니다. 제 모든 재산이 모두 우리 윤희와 진수 것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우리 진수가 지금 다니는 대기업을 그만두고 윤희 아버지 회사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불안한 감정이 순자의 마음을 뒤덮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자의 눈빛과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진수야, 너 정말 괜찮겠니? 하지만 아들은 피곤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요즘 다 그렇게 살잖아요. 엄마 괜찮아요. 그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상견례는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운 자리라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을 닦는 작은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윤희의 어머니는 그 손짓을 힐끗 보며 말했다. 진수 어머님은 참 부지런하시잖아요. 아이들이 결혼하게 되면 우리 윤희 살림 좀 많이 도와주세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뭐 일은 제 몫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그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저 집의 식모가 되라는 건가? 식사 후 윤희 부모는 계산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윤희의 어머니가 카드로 계산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유, 저희가 이런 자리는 내야죠. 어머님은 다음에 손주 낳으면 뭐 하나 사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쑤시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왜 자꾸 감사하다고만 하지? 호텔 문을 나서는 길 윤희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돈, 다음에 오실 땐 옷을 밝은 색으로 입으세요. 오늘은 좀 어두워 보이시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럴게요. 하지만 오늘처럼 어두운 날은 없겠죠.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버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갔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린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동희 한강유통대표. 그 글자가 점점 눈물에 번져 흐려져 갔습니다. 부자면 뭐해 마음 따뜻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진수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가며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얼굴엔 지나간 세월의 주름보다 참은 세월의 주름이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결혼 소식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길 바랬지만 행복의 그림자가 아닌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불행의 그림자가 짙게 들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부서진 자존심은 그녀 마음속에 묻혀서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그녀 자신은 잘 알고 있었고 언젠가 반드시 짓밟힌 상처와 자존심을 회복할 것이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순자는 평상시처럼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피곤한 기색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이상할 만큼 맑은 정신이었습니다. 조용히 세수를 하는데 찬물에 닿는 얼굴이 감격이 오히려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거울 속엔 주름진 얼굴과 눈가에 그늘이 가득 보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다 그래도 예쁘다, 순자야. 오늘은 내 아들이 장가가는 날이니까.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결혼식장은 서울 강남의 대형 호텔이었습니다. 한 번쯤 뉴스에서나 보던 곳. 저런 데서 결혼식도 하는구나 라고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문 앞엔 멋진 양복과 값 비싼 옷을 입은 하객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고급차가 끊임없이 오가고 꽃 화환이 계속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예식장에서 혼주 어머니 화장과 올림머리에 고운 한복을 입은 순자의 모습은 수줍은 아가씨처럼 곱게 보였습니다. 식장 입구에 들어서자 눈앞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샹들리에는 유리 조각이 반짝였고 식장 안에는 화려한 꽃장식과 테이블마다 가득 앉아있는 사람들로 사이로 설레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물결처럼 밀려왔지만 순자 그녀는 왠지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 한가운데에 서서 잠시 숨을 멈추며 아, 이게 부자의 냄새구나 라고 생각하며 손에 쥔 작은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작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진수야, 내가 행복해야 엄마도 행복해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혼주석에 들어선 윤희의 어머니와 눈인사를 하고 순자 또한 앉았습니다. 주변에선 사람들의 웃음과 인사가 끊이지 않았고 여기저기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부가 참 예쁘던데. 신부 쪽이 돈이 많다잖아. 신랑 집은 뭐하는 집이래? 아, 시골에서 사는데 엄청 가난한 집이래. 그래도 아들 하나는 잘 키워서 부잣집 딸과 결혼하나 봐. 다른 부잣집 아들도 많은데 왜 굳이 가난한 남자랑 결혼하는지 몰라. 그녀는 모른 척 듣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골에서 엄청 가난한 집인데 아들 하나는 잘 키웠다고. 그 말을 되새기는 순자의 마음은 송곳으로 찌르는 듯이 가슴 한쪽이 아파왔습니다.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잔잔한 음악 사이로 생들리에의 불빛이 아름답게 주위를 밝히는 사이로 아들 진수가 당당한 걸음걸이로 입장을 하지만 얼굴은 긴장한 기색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 윤희가 아버지 손을 잡고 활짝 웃는 얼굴로 입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와 환호성을 외쳤습니다. 와, 공주 같네. 역시 다르네. 품격이 있어. 순자는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아들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진수는 긴장한 얼굴로 서 있는데 이상하리만큼 불안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진수야. 활짝 웃어야지.
하지만 그 말은 음악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주례가 신랑과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합니까? 예, 사랑합니다. 그녀는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결혼하던 날 시골의 오래된 사진관에서 좀 어색한 듯 찍은 흑백 사진, 둘이 나란히 앉아 별 것 없는 단출한 밥상을 마주보던 그 시절. 그땐 아무것도 없었지만 항상 은은한 미소와 수줍음이 얼굴 가득 퍼지면서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아련한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진수 아버지 보고 있나요? 우리 진수가 결혼을 하네요. 당신도 하늘에서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진수 많이 축복해줘요. 라고 생각하며 하염없이 알 수 없는 눈물이 그녀의 두 뺨을 적셔왔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연회장으로 발길을 돌려 자리에 앉은 순자는 마음 한 구석이 왠지 허전해서 음식에 전혀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윤희의 어머니가 주변 사람들과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진수가 이제 사위라기보다 아들 같아요. 사람들이 따라 웃으며 한마디씩 거들어 이야기합니다. 아들 없어서 힘들어 하더만 이제는 아들 같은 사위 얻어서 좋겠네. 그 웃음과 그 소리들이 순자의 마음을 더 허전하게 하고 무언가를 빼앗긴 것 같은 생각에 우울함과 슬픔이 가득 차오르면서 조금 전 결혼 사진을 찍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아버님도 이쪽으로 하면서 어머니인 순자에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에 씁쓸한 생각이 들었던 순간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구나. 그래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라 윤희의 남편인 거지라고 생각하며 마음 한쪽이 서글펐던 순간이 기억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꽃 한 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떨어진 하얀 장미였습니다. 그녀는 그 꽃을 병에 꽂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진수가 행복하기만 하면 된 거야. 엄마는 이제 그걸로 됐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고 억눌린 세월, 고생스러웠던 삶의 기억들, 그리고 무언가 어긋난 것 같은 불안함과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소리가 그녀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 진수와 며느리 윤희는 바쁘다는 핑계로 가끔 전화만 올 뿐. 명절에도 순자는 혼자 멍하니 서글픈 마음에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찾아가면 가난한 엄마가 왔다고 진수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차마 발걸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수의 생일이 다가오자 순자는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챙겨서 올라가기로 하고 전화를 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순자는 이번에는 큰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가기로 하고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들 진수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반찬을 이것저것 싸들고 아들 부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자 불편스러워하는 며느리 윤희가 깔끔한 원피스 차림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그녀의 말끝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진수랑 너한테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더구나. 내일이 진수 생일이기도 하고 얼굴 본 지가 1년이 넘기도 해서 겸사겸사해서 올라왔다. 윤희는 순자가 챙겨온 박스를 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박스에 든 것은 뭐예요? 올라오면서 진수가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 챙겨가지고 왔다. 어머니 요즘 진수 씨는 이런 거 안 먹어요. 짜고 기름지고 냄새나고. 그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진수가 좋아하는 것이니 한번 상에 올려놔 봐라. 윤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 미소는 시어머니인 순자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진수의 생일날 저녁 윤희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진수 씨 어머니도 오셨네. 우리 진수. 어머니는 고생 많으셨겠어요. 이제는 진수 신경 쓰지 마시고 좀 편히 사세요. 우리 진수는 이제 저희가 책임질 테니까요. 그 말에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예, 그럼요. 우리 애가 복이 많네요. 혼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복받쳐 오는 서러움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진수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누구 아들인지 모르겠네.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무슨 책임을 진다고. 그녀의 발걸음은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며느리 윤희의 말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음식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앞으로 택배로 음식 보내지 마세요. 어머니, 우리 집 일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바쁜이 되도록 오지 마세요. 그녀는 마음은 점점 가슴 한쪽에서부터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야, 얼굴 본 지가 참 오래되었구나.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고 한번 내려와서 엄마랑 같이 밥이나 같이 먹자구나. 엄마, 윤희가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요. 잠깐만 시간을 좀 주세요. 윤희 좋아지면 내려갈게요. 그녀는 쓸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기다리지 뭐. 그날 밤 그녀는 이불 속에서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엄마로서 이제 필요 없나 보구나. 그래, 당연한 거지. 이제는 너희들에게 전화하지도 기다리지도 않을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 어느 날 윤희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순자는 여러 번 갈등을 하다가 병문안을 가기로 했습니다. 병실문 밖에서 사돈댁 식구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진수 어머니 왔니? 아이고, 또 그 시골에서 촌스러운 옷 입고 오셨겠지요. 그 사돈은 왜 그렇게 눈치가 없을까? 그녀는 그대로 병실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과일 상자가 무겁게 느껴졌지만 마음을 다잡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희 어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오셨어요?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요.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바깥 사돈이 갑자기 쓰러지셨다길래 얼마나 놀라셨어요. 저도 놀랐는데 어려운 고비는 넘겼고 진수가 아들처럼 잘해서 걱정이 없네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다행이네요. 그녀의 입술이 떨려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녀는 병원 복도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시를 받아야 하는지. 며칠 뒤 그녀는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다가 로또 가게 앞에서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며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0번이나 로또 1등이 나오지 않아서 이번에 1등이 되면 당첨금이 어마어마하다구만. 자네는 얼마나 살 건가? 등등 흥분된 이야기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순자도 순간 호기심이 일어 로또 가게 앞 긴 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지갑엔 1,000원짜리 한 장뿐이었지만 그래, 이거라도 사보자. 인생 뭐 있냐? 그녀는 로또 한 장을 사서 지갑에 소중하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텔레비전 화면 속 숫자가 하나하나가 맞아 들어갈 때마다 순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3, 7, 12, 25, 38, 42. 그녀는 종이를 들고 멍하니 서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숫자를 확인했지만 정말 모든 숫자가 같았습니다. 무려 당첨 금액이 432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1등에 당첨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삼키기도 어려웠습니다. 내가 정말 로또 1등이 되었네. 그날 밤 그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건 기쁨이 아니라 평생 억눌렸던 울음이었으며 그리고 무시받았던 것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집을 마련하고 남몰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집안이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도 했고 조그마한 국밥집 하나도 열었습니다. 간판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잔의 따뜻한 국밥.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새벽장을 보고 손수 국물을 우려내어 끓이는 국밥집의 냄새는 골목길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 집 진짜 맛있어. 꼭 한번 가봐.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어서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시는데 저렇게 소박하게 장사도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준다고 하네. 세상에는 비밀이 없는 모양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그 소식은 아들 진수와 며느리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로또 1등에 당첨되어 돈도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말 한마디 없으신 거야? 하지만 진수는 윤희의 말에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동안 자신과 윤희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생각할 때 후회가 물밀듯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에는 윤희 부모님에게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진수는 떠밀리듯이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진수를 몇 년 만에 보는 순자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서 오거라. 전화 받을 시간도 없이 바쁘다더니 어떻게 왔니? 어서 앉아라.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줄 테니. 어머니 일단 앉아보세요. 드릴 말씀 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제가 듣기로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순간 순자의 얼굴은 반가운 얼굴에서 굳은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사실이야. 그런데 어떻게 저희에게 한마디 말도 없으시고 그 많은 돈은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돈이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화가 나는 마음을 꼭꼭 억누르며 그동안 못 본 채 자신을 대하던 진수와 며느리의 모습,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신을 은근히 조롱하던 사돈들을 생각하자 참고 눌러왔던 쓰린 기억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이야기 하려거든 그냥 가는 것이 좋겠구나.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돈이고 너희들의 생활에 방해된다고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엄마에게 돈이 생겼다고 하니 찾아온 것이니? 더 이상 너희들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상처받기도 싫구나. 너의 장모가 너를 평생 책임진다고 했으니 그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거라. 폭포가 쏟아지듯 말을 하고 등을 돌리는 어머니를 보고 진수는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몇 달 뒤 아들 진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옆엔 윤희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절박함과 후회가 가득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장인어른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 집과 사업체도 모두 넘어가고 저희가 갈 곳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절박한 진수의 목소리와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윤희의 모습에 순자는 할 말이 없는 듯하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밥은 먹었니? 일단은 앉거라.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먼저 먹으렴. 그리고 그들에게 국밥을 내밀었습니다. 먼저 먹거라. 국밥은 식으면 맛이 없어. 윤희는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땐 제가 너무 어렸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괜찮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하지만 너희들을 도와줄 수는 없겠구나. 아직 젊으니 너희들이 무언들 못하겠니? 나는 혼자서도 진수를 키웠는데 말이야. 로또에 당첨된 금액은 전부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부될 예정이다. 거기에 미련을 갖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국밥이 식으니 얼른 먹고 올라가 보거라. 망연자실한 진수와 윤희는 결코 순자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가게 문을 닫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당신이 하늘에서 나를 지켜주어서 진수도 키울 수 있었고 로또 1등 당첨도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줄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이제는 억울하지도 자존심 상하지도 않아요. 내 손으로 내 이름으로 열심히 살아낸 인생이어서 너무 행복해요. 그녀의 손엔 아직 굳은 살이 남아 있었지만 그건 이제 상처가 아니라 훈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람 일이란 알 수 없습니다. 돈의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보름달 향기 채널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